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조선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하나오션을 한번 분석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주가는 상당히 지금보다 한 30% 이상,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조선주의 좀 주가 등락이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앞으로 조선주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의 주가 급락이 조정일지 또는 일부 반등을 할 때 비중을 줄여야 될지 그 모든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는데, 자, 오늘은 25년 2월 20일입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랐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두 자릿수 언저리에 주가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온 이야기는 아무래도 가장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권사에서 나온 매도 리포트입니다. 바로 타이틀도 요즘에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써요. 뭐라고 썼습니까? 하선, 배에서 내리란 이야기죠.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국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매도 리포트. 사실상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보유였는데, 우리나라 국내 정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상 거의 매도 리포트의 비율 자체가 한 자리밖에 안 되니까 매수 의견에서 매도로 보유로 내려왔으면은 사실상 팔아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첫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원래 한국투자증권은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대략 36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 몇 가지 타이틀만 좀 같이 보도록 하면, 미국 해군 함정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특수선박입니다. 바로 군함 쪽인데요.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시장을 분석해서 한국 조선사의 실직 확보 가능한 물량을 추정해봤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과연 한국이 실제로 미국의 해군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을 구축했을 때, 수주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를 분석을 해본 자료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적정 주가를 활용할 때 애널리스트분들이 많이 하는 향후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DCF 모델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은 하향, 중립으로 내려야 된다. 매도란 리포트거든요. 그럼 몇 가지 그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한 30년 동안 한국 조선세가 확보 가능한 시장은 총 시장 대비 16% 정도라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TYM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1,900달러 정도로 추정한다는 복잡한 내용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어려운 항공모함이라든지 잠수함 같은 경우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한국의 조선 기업이 구축함 같은 거, 이지스함 같은 거는 만들 수 있지만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까지는 어렵다. 그럼 그걸 빼고 나면 절반 정도는 날아간다. 뭐 이런 추정치 계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한국이 미군 군함이나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거, 현대중공업이나 오션이 할 수 있는 거는 소형 수상함이나 지원함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나쁘게 말한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이제 캐파에 대한 분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내용이 조금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정권사에서는 미군 군함 군조에 있어가지고 하나오션은 대략 5조 원 정도의 가치를 줬고요. 현대중공업은 대략 5조 6천억 정도의 가치를 줬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은 대략적으로 갑자기 어디라서 제가 적어놨는데 23조 정도가 되고요. HD 현대중공업은 27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23조 중에서 5조 원 정도가 군함 부분, HD 현대중공업은 27조 중에서 대략 5조 원 정도만 미국 군함종에 대한 멀티플을 줬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보면 이제 시가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요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레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요런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주가를 아무리 밸류를 높게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 기준을 갖고 봤을 때 너무 비싸다는 논리거든요. 너무 비싸다는 논리인데, 사실 이거는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료 자료를 보면 각 국가별 군함을 만드는 회사들의 상대 비교를 했고, 한국에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현대중공업, 오른쪽이 하나오션인데, 멀티플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PE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올해가 25년이니까 25년도 포워드 PER을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눈으로 보면 비쌉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저는 뭐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과 한국의 밸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은 처음으로 미군
군함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약간의 멀티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분석하지는 않고 실제로 이게 한국의 군함 우리 조선사들이 비싸기 때문에 매도다 그렇게 보는 거는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당 매도 리포트를 작성한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2월 7일까지만 해도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목표가는 36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궁금하죠. 그리고 뭔가 찝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스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선주가 내려가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세 이슈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철강을 살리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가는 배를 조선용 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저가 공세 펼쳐온 중국산 후판에 칼을 빼들면서 한 달 정도 뒤에서는 일단 최대 38% 정도의 중국산 조선용 후판에 대해서 열간 압연 후판이라고 합니다. 기업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생기게 되냐면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되겠죠. 철강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산 가격하고 한국산 가격이 중국이 워낙 값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철강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 오히려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산으로 보게 되면은 철강업종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선 국내 후판이 중국에 싸지기 때문에 뭐 사실 철강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대신 요 포스코든 또는 중국산 철강을 이용해서 건설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가가 높아진 효과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자료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제 철강이라는 게 보면 자동차형 내경 강판이 있고 배 같은 경우는 조금 묵직하면서 거칠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24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산 후판 수입의 비중이 64%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 하면 생각보다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중국산 후판 가격의 수입이 계속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21년도 대략 29% 정도에서 24년도 기준으로 64%까지 많이 갔으니 역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후판 수입이 확대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톤당 국내산 같은 경우가 9월 기준으로 톤당 90만 원 정도 하고 조금 내려와서 90만 원인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70만 원대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요것 때문에 오히려 조선이나 건설업은 되게 좋았던 겁니다. 오늘은 건설보다는 조선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산 후판을 수입해서 그걸 가지고 배 수주도 많이 합니다만 조금 더 원가가 낮게 배를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내려가는 건데 만약에 지금 정부 안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정도부터 다음 달로 좀 예정되어 있는데 산업통상부 자료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이나 건설 쪽에서는 별로 좋은 게 없겠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원가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선사들이 뭐 수주라는 모멘텀과 LNG라는 모멘텀 때문에 되게 멀티플을 받고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가 미국 해군 함정이라는 멀티플 때문에 뭐 이 정도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긴 있는데 주가라는 건 항상 계속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노이즈가 생기게 되면 뭔가 캐치 마크를 던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부담 요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을 하는 거는 왜 굳이 이런 시점에 이런 매도 리포트를 쓰냐는 겁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4분기 실적에 대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디에도 현대중공업의 향후 미래 수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어느새 여기 단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21%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무려 7천억 정도가 나오면서 3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향후 아마 컨센서스나 수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면 조선에서의 어떤 YOY 성장률 자체는 해양 플랜트나 엔진에서 조금 부진하지만은 32%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매출 구순에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조선 부분에 대한 실적 자체는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태클은 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들어와서 왜 이 시기에
이 조선주들의 주가를 이렇게 형편없이 때릴 정도로 사건이 발생했느냐? 그거는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현대중공업이고 하나가 하나오션입니다. 오늘은 현대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의 이슈가 아니에요. 아이러니한 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2일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2월 7일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은 36만원의 HD현대중공업의 매수 리포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죠? 2월 7일 기준으로 제가 날짜를 확인해 봤더니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주가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2월 10일 전후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요거죠. 미국이 두 가지 정도의 법안을 공화당에서 제출한 법안이 있는데 하나가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하나가 미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군이 실제적으로 최소 350척의 함정이 필요하지만 291척 뿐이다. 그 다음에 노후화에 대한 함정을 개보하수한다든지 새로 신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미국령이 아닌 나토 회원군이면서 상호 방위조약에 체결된 인도태평양 국가 한국, 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 저렴하게 한국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이 아닌 상태라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왔겠죠. 그러면서 그 주가가 12월 12일부터 오버슈팅이 난 사건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모든 퍼즐의 매도 리포트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증권사 리포트는 향후 조선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미 해군 함정에 대해서 조금 폄하하는 그런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봐드리면 이런 내용으로 기결이 되는데 요 내용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핵심 전투함 건조 같은 경우를 초반부터 줄 가능성은 낮다. 예, 낮다. 구축함 크기로 놓고 봤을 때는 8,000톤급, 10,000톤까지 우리나라가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자란 걸 들어간다.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실제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초기부터 조선수여대 발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선주의 주가는 보란듯이 슈팅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내가 36만원 정도의 매도 리포트를 갖고 있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떤 액션이 필요하느냐? 뭔가 나의 근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증권사는 현대중공업의 목표가를 계속 상향해 왔습니다. 왜 상향해 왔죠? 어느 정도 실제 계속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런 대응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발휘할 수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2월 17일 기준으로 한국이 아니라 미국 UBS도 조선업종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투자 의견을 놓고 봤을 때 조선사들이 2월 14일 전후부터 외국계 자금에서 빠지는 그림이 먼저 포착이 됐죠. 그러면 이 국내 외국계 투자가들은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봤던 왜냐하면 정보력 싸움에서 조선 섹터 애널리스트는 심지어 국가에서 진행하는 철강업계에 대한 관세까지도 보고 있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섹터 애널리스트는 매출적인 부분하고 원가적인 부분을 같이 합니다. 특히나 조선용 같은 경우는 중국산 조선용 후판의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까 본 대로 많은 조선 관련 애널리스트 분들이 후판 가격의 추이를 가지고 수익성에 대한 이익률을 계산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되게 복잡하죠. 근데 또 하나의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 이거 정말 연애들 너무 그런데요. 자,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월 19일 기준으로 HD현대그룹의 유지 보수 업체죠. HD현대마린솔루션의 블락딜 일수가 나옵니다. 블락딜은 대규모 물량을 장후 시간에 대량 매매로 매매하는 걸 말하는데 블락으로 팔기 때문에 보통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HD현대마린솔루션은 할인율을 생각보다 높게 때렸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9%를 할 수도 있고 4%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적인 그들만의 리그인데 물량이 많다고 생각하면 200만 주니까 대략 금액으로는 3천억이니까 할인을 많이 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2월 20일자 발표됐습니다만은 사실은 2월 19일 날 장 마치고 어떤 모종의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150만 주 정도가 블락될 된다는 찌라시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주가가 빠진 이후에 기사가 릴리스가 되죠. 그래서 아침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침부터 빠르게 됩니다. 어디 갔어요? 재밌죠.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주작입니다. 그냥 아침부터 시가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간의 대량 규모를 통해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도 올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매수하라는 말은 아니라 이건 왜냐하면 블락딜에 대한 이슈고 지금 매도 리포트의 출발 자체가 아까도 보시겠지만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미 해군 함정 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마린 솔루션이라든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조선 업종이 같이 밀리니까 밀렸다 그리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조선유 후판과 이런 모든 것이 좀 겹치면서 만들어낸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이 되게 됩니다. 블락딜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많이 빠지는 거고 물론 향후에 추가적인 블락딜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쉽게 이슈가 나오면 빨리 매수하진 않을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KKR이라는 곳은 실제적으로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상장 당시에 대략 3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도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조건 때문에 갑자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월인가요? 요 정도는 동일한 액션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장이 교란 행위가 되기 때문에 1회 블록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음 2회차 블록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의 인터벌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3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인터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놓고 봤을 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향후에 3에서 6개월 동안에 언제든지 잠재적인 블락델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게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기업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제 이번 2월 20일 날 이루어진 이 블락딜을 다시 3개월, 6개월 단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월 20일이라면 3, 4, 5월 중 하순에는 블락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KKR이라는 기업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언제든지 엑시트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KKR의 평균 매수 단가는 43,000원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게 뭐 있냐면은 재미는 나지만 투자자분들은 억울한데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놓고 보면 KKR 쪽에서는 지난 12월 초순에 블락딜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특수한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블락딜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12월 요 초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상황이 나오면서 정시가 다음날 개장 한 해 만회 정도로 위촉 척발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이어를 찾지 못해서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울며 계좌 묶기로 그때보다는 주가가 조금 나쁘지 않았죠. 근데 이것까지도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춘 거죠. 그런데 제가 더 재미난 걸 봤는데 마린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2월 17일 날 UBS의 매도 리포트가 있었고 한국투자증권의 매도 리포트는 2월 19일 날 릴리스 됐으며 주가가 갑자기 올라갈 때 미 해군 해군 법안 관련된 2월 12일 외국인들은 KKR의 블락딜을 몰랐을까요? 기관들은 몰랐을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용 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을 몰랐었다. 의결은 했지만은 이미 발의는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쵸? 심의 의결한 거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발의는 그 전에 있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 주작의 일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는데 지금 발단의 원인인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2월 10일, 13일 전후부터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20분이 넘는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럼 지금의 조선주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아직까지도 아니고 조선주에 남아있는 시장의 스토리는 여전히 상당히 다양합니다. 하나오션이 HD 현대보다 조금 더 멀티플을 높게 받은 이유는 바로 미국의 필리조선수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HD 현대까지도 미국의 조선수를 인수하나 정도까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멀티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권사에서는 이 부분도
높게 평가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까지 감안하고 목표가를 가져가겠지만 두 번째 또 하나의 모멘텀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미국 함정 MR 수주전에 바로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기성전 과연 지금 한국의 조선사를 특히나 특수선 부분에서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을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관점으로만 분석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가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려본다면 실제적으로 이 결론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출발점 자체가 조선용 후파는 삼성중공업이나 미포조선이나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조선의 핵심 자체가 미해군과 미해군이라는 거고 트럼프와 한국의 조선의 협력 또한 미해군이라 그러면은 철저하게 하나오션이 그 어떤 촉매를 맞는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는 대량 거래가 터지지도 않았고 강력한 개인의 매수가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조선주가 정말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현대 미포조선의 주가 급락, 이런 종목의 급락이라든지 미포조선의 급락 이거는 바로미터가 아닐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바로 하나오션의 주가가 완벽하게 죽었다 생각할 때가 이 종목들이 더 이상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정 부분의 공매도와 노이즈와 매도 리포트가 만들어낸 수급 때문에 기관들은 철저하게 매도 리포트로 갈 확률은 내게 높긴 높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 한 증권사 외에는 또 여전히 많은 증권사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저가 매수를 노릴 수도 있고 거꾸로 놓고 보면 HD 현대중공업을 커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네들의 목표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것도 없잖아 있고 또 시장 심리적으로 4월 달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조선주에 대한 신용 대주 물량이 증가한다는 뉴스 보도가 릴리스되면서 이때다 싶어서 비중을 줄이는 여러 가지의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발전의 출발은 하나오션의 주가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의 하나오션의 목표가는 6만원 정도입니다. 맥스. 넘어서 있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기서 차마 목표가를 올려드릴 수는 없고 뭔가 핑계는 필요할 거고 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주가가 내려와 있어야만이 다시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조선주에 대한 파워 자체는 확실히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 또는 비중을 조금 줄일가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에 아주 강력한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이런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 해무 수군 관련해서 뭐 이런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조금의 속도 조절은 필요할 수 있다가 저의 생각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어쨌든 매수의 관점 오히려 여기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매수의 관점을 보시는데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만 한 템포 늦추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 또 하나가 어떤 조선주 주가의 힘을 파악할 때는 하나오션의 주가를 보고 내가 다른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오션의 주가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죽었다 그럴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친구를 사고 싶은 그 시점에 조금 더 조선주의 하방 지지를 보는 게 좋고 만약에 하나오션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오히려 조선주는 한 번 더 템포를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하나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블록대로 인한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요거로 계산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처럼 액티브한 파워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3개월이란 리스크한 관리만 생각해 두고 약간 단계로 보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긴 시간 동안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깔끔한 정리는 못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25분이나 넘는 이 여러 가지 교집합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조선주를 지금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좋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제시되리라 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가 저의 가장 깔끔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